구경을 해볼까 해서 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예, 아까 잠깐 저기 조여사께서 읽으셨는데 이제 분석해 보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 경몽요결서부터 보자면 내가 한번 후딱 읽어보고 제 앞 문장 5페이지 문장을 분석을 해보랍니다. 인생 4세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동안까지 생자를 나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입니다. 인생 4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학문 모든 것을 물어갖고 배워가지 아니하면 이 무이위인 사람으로서 사람 노릇 위자는 되일자는 노릇자예요. 사람 노릇 하기가 할 수가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물어서 배워야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니라는 것이 기본 문장이고, 그러다 보면 물어서 배우지 아니하면 못한다 하는 것은 꼭 물어서 배워야 한다는 강조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 또 보태서 의미하자면 배워가 어디다 써먹냐, 배웠으면 또 남한테 가르쳐줘야 한다는 얘기가 물어서 배운다는 말을 대조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면 또 나도 묻고 너도 물어보고 가르쳐주고 아까 서로 물어서 배운다는 속에서는 뭐냐면 논어에서 나오는 대로 유봉이자 원방내 부력 낙보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의사소통을 통해서 물어서 배우는 것이 합쳐지는 경계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물어서 배운다는 것은 핵심 부분은 한 건이지만 결합시키면 이것이 거대한 인류가 결합되어지는 화합세계의 출발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학문자 배워서 물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비이상 별건 물사야 다른 일이 아니라, 별건 물사야란 말은 도입 부분에 들어가는 다른 일이 아니라 보통 일이다 그 말을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다른 말 설명을 하고 특별히 다른 일이 아니고 뭐냐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대한 태도, 자식이 부모한테 대한 태도, 신하가 나라에 대해서 갖는 태도, 그리고 서방 각시가 서로 간에 대하는 태도, 그리고 형과 아우가 서로 간에 대하는 태도, 혹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그 거꾸로 말하자면 여기서는 가까운 것은 그냥 영어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대한 태도를 거꾸로 하자면 나이 많이 자신 사람은 어린 사람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또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과 같은 뜻이 잠재되도록 하니까 비슷한 것을 주려고 생략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윤곡선생은 간결하게 쓰려고 생략해버렸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벗 간에 있어서는, 벗과 벗 사이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벗을 결합시키는 시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것까지 합쳐놓고 한탄터놓고 뭐냐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하는 일 중에 날마다 하는 일, 동정, 움직이가 있거나 먹는 거거나 하는 사이에 있어서 항상 일상생활, 일용 동정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사 각득기랑 일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 그 일에 따라서 각각 올바른 일, 각득기창 마땅한 것을 골라서 해버리면 글로 끝난 뿐 더 잘하고 못하고 평가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여기서 말하자면 이 각득기당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글로 끝날 뿐이다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하고 따질 것도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비치심현묘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꼭 그럼 해야겠다고 기울여 가지고 그것을 이 희기 기조자 특별히 효과를 이번에는 꼭 달성해야겠다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말이다. 다시 말하면 피치치라고 딴짓을 할 생각 없어요. 지금 일상생활에 충실하는 자세가 우리가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말하자면 아까 말하자면 부모가 되어갖고 자식한테 시켜갖고 일상생활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까지가 도리고, 그놈에 대해서 하나 더 붙이자면 특별한 짓거리를 해갖고 바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에 관한 도리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그래서 아까 기가 근본적인 문제제기라고 한다면 승은 그놈에 관한 개별적인 구체적인 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풀이에 대해서 비교해서 다른 것과 대조해서 풀어가는 것은 전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당연히 해야 하지 않고 딴짓거리 하고 있는 것도 어쩌냐 하는 것은 대조해서 풀어나가는 것은 바꿀전자 전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무엇을 두고 뒀냐 그러면 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승을 하나 넣고, 승 속에서 여기서 작은 것까지 뜯어면 8가지 종류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뜻을 붙이고 풀어서 바꾸어서 대조해보는 것이니까 굳이 말하자면 대조적 방법, 변증법적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에 관한 것은 첫째와 둘째 두 개를 넣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뭐냐면 결론, 마지막 꼭 이거 같은 거 이거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기승전결로 했을 때 편의상 전에 관해서만 두 가지를 대조해서 더 붙여서 설명하고 있고, 다른 데는 전에 관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꿔서 굴려서 돌려서 비교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것은 당연히 물어서 배워야 할 것인데 물어서 배우지 못한다면 어떨 것이냐, 무식해 보면 어떨 것이냐, 그럼 불합인 배우지 않는다 보면 아까 사람이 아니다 한 말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려고 어쩌 배우지 않냐면 사람이 아니냐, 심지가 모색해서 마음이라고 한 것이 꽉 맥혀갖고 모색이란 말은 띠띠 꽉 묶여서 풀어지지 않고 깜깜하게 굳어져 버린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음의 터전이 뭐냐, 모색, 보셔서 마음의 터전이 그 떼풀에 의해서 결속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물 다시 하겠습니다. 책 안 갖고 오셨어? 어디 하시냐고 물어보고 어디 하시냐고 물어보고. 맞다. 그래서 마음을 쉽게 말하면 마음의 끌통이 모색, 못자는 뭐냐면 때 있죠. 때한테 들어있는 그 풀이 떼풀이라고 한가, 뭐 떼풀이라고 한가, 표지만 잘 모르는데 땅속에 풀이 묶여져 있는 거, 풀뿌리가 빠져갖고 꽉 맥혀져 있는 것이 모색이다 말이에요. 떼풀이 얽혀 있는 것과 같아서 마음자리가 떼풀이 얽혀 있는 것과 같아서 팍 맥혀갖고 식견이 망명이다. 보고 듣고 식견 알아듣는 식자인데 알아듣고 보는데도 마음에 캄캄하단 말이에요. 마음 어들배 그래서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다. 그래서 마음이 꽉 맥혀 가지고 설명해도 안 들어간다 그 말을 말하자면 식견이 마음에 허다고 한다 그 말이다. 그 첫째로 안 배운 사람한테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본단 말을 지금 첫째로 두 번째 첫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하냐, 그러려면 안 배우면 못 쓰니까 배우면 어떻게 하냐, 배우면 배워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운 사람은 자꾸 배운 말을 마음속에서 잊고 생각하고 굴려야 한다 그 말을, 배운 사람은 안 배우면 말 못 알아먹으니까 배우려면 어떻게 하냐, 반드시 필수 독서, 배운 것을 또 기억하고 하려면 책을 읽어갖고 그 다음에 책 읽는 것을 갖고 머릿속에다가 이치를, 궁자는 캐들어갈 궁자예요. 이치를 생각해서 궁자는 생각을 궁자고 캐들어갈 궁자예요. 캐들어가야 책을 읽어갖고 그 이치를 머릿속에 캐들어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배우면 깎아보면 못 알아듣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알아보려면 뭐냐, 노력해서 책 읽고 연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책 읽다만 독서란 말은 밖에서 배운다는 뜻이 들고 국리란 말은 배운 것을 다시 머릿속에서 불려서 자기가 이해해 가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안 배우면 깎아볼 뿐만 아니라 배운다고 하면 배운 놈만 갖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놈을 굴려서 지 머릿속에서 돌려서 지 지식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뜻이 문장은 짧은 것 같지만 이 속에서 학문은 자세에 관한 것들을 전부 다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에 있는 것은 안 배우면 깎아보라는 것이 전의 일이고 그 다음에 배우려면 어떻게 배우면 책을 자기 읽을 뿐만 아니라 배운 놈을 갖고 머릿속에 불려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더 열심히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군요. 그러다 보니까 전일 여기서 기승 다음에 전을 두 가지를 넣어갖고 공부해 나가는 자세를 풀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째로는 안 배우면 깎아고 무식쟁이가 돼갖고 식견이 망매고 말을 설명하고 봐도 들어도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깎아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데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독서 글을 통해서 읽어서 알고 안 놈을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끝내지 말고 국리 머릿속에서 돌려서 그놈을 밝혀내서 하나님 지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뜻을 어떻게 설명했냐 그러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바로 말을 들어가지고 또 그놈을 마음속에다 넣어가지고 불려가지고 배워가야 한다 말로 설명을 한 것은 뭐라고 설명했냐 그러면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들었으면 배워가지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그러면 그것을 좋은 것을 반드시 써먹어야 한다. 그래서 설명하면 그것을 믿고 배워야 한다. 그것을 말하면 그 말을 믿고 배워야 한다. 배웠으면 그놈을 해봐야 한다. 해보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지가 실천을 통해서 이해해야 풀어서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았던 것을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증해봐야 한다. 그걸 들어서 말하자면 전 속에서 들어있는 대표적인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 해, 행, 증이라고 그것을 불교에서 나오는 화엄경에 공부하는 방법의 네 가지 화엄 사과라고 합니다. 말을 믿고 그놈을 갖고 머릿속에 이해해갖고 행동을 옮겨봐갖고 그 다음에 검증을 통해서 확인해봐라. 뭐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시인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해한 것도 시인하고 또 행동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행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면 핵자를 여기다 붙일 수 있고 그래서 시인대도 있고 신 다음에 행을 넣어갖고 행해도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연결되어져서 신과 해와 행은 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하나의 지식체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화엄경에서 설명하는 화엄이라는 건 전체 우주 질서 체계입니다. 화엄 사과라고 설명을 합니다. 손이 떨려 버리지. 과장 공부 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단계를 가지고 꼭 실천해 나가는 방법으로 분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든지 다 적용돼야 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는 이제 물어갖고 들어갖고 내가 책을 읽어봐갖고 생각해갖고 실천해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설명한 것이 뭐냐면 반드시 독서 책을 읽어가지고 궁리해서 그래가지고 궁리라고 뭐냐면 이
당행지로 마땅히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밝으니까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 이 당행지노를 확인은 연후에 그 다음에 다시 목표를 확실히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예는 만들 조자하고 나갈 예자니까 조예란 말 앞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득점 올바른 것을 얻을 듯 깨달아 갖고 그것이 말하면 해인다. 그래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천이 요거 해갖구나 행동 계획을 세워 갖고 그 다음에 그놈을 천이 구체적으로 밟을 천자 받고 나갈 입자니까 실천해서 득중 그것을 목표에 도달한다. 맞을 득자는 가운데 중자는 맞을 득자다. 맞춘다 말이다. 득중 중간을 맞춰서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다. 그렇게 보자면 몰랐던 것은 깎아보면 무식해서 망명하고 알려면 독서고 궁리해갖고 그 다음에 머릿속만 두어서는 안 되고 그 실천으로 가서 반드시 당행지로 뭘 해야겠구나 할거나 한 목표를 정해가지고 당행지로를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후에 확인한 후 다음에 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득정 목표 도달해야 할 목표 득정 목표를 얻어서 그 다음에 천이 이 득중 실천을 통해서 목표를 정한 다음에 실천을 통해서 효과를 얻는다, 결과를 얻는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중은 득중은 결과를 목표에 도달한다는 뜻이고 앞에 나왔던 득정은 올바른 길로 간다는 뜻이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갖고 올바로 가갖고 마지막에 목적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설명한 것이 전부에 있어서 기승전결해서 목표를 운용해서 전력 활용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목표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가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못 가냐? 그 설명한 것이 결부로 설명한 건데 굳이 달리 말하자면 전두로 써져 두 번째 말했던 것이 결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배우면 깎아보라. 배우면 이거 갖고 궁리해가지고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까지가 결부라고 원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은 오늘날 사람들은 금일은 굳이 학문을 물어서 배우려고 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여기다 그냥 제거 이용 학문 물어서 배우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는 것이고 다른 고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것은 지나 안 해보고 너한테 밀어버린다. 그것을 갖고 이것은 주의하는 경고의 오한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사람들은 학문이라고 물어서 배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제어 일용 항상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망이 시작되기 없는 생각으로서 고원 난행 저 머리 내 손이 닿지 않는 일만을 난행을 생각하고 한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안 해보려고 해서 그러므로 이 추여별이 남한테 일을 밀어버리고 지가 해야 할 일을 안 해보고 밀어버리고 저는 뭐냐 자안 포기를 포기라고 합니다. 자기 편안히 앉아서 나는 애초에 해봐야 모든 사람이 없을 편안히 애초에부터 편히 그냥 포기해버리고 있으니 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있으니 이것이 슬픈 일, 서글픈 일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을 결론이라기보다는 결론에서 말하면 결론에 관한 평가의 비판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생각입니다. 그 앞에 분장을 경목적으로 나눠보자면 기승전결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혹은 기승전결로 하자면 전일이 전이고 결 부분은 네가 할 일을 해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결로 보고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너한테 포기해버린 것은 바보같을 거다 하는 경고 내지 주의 규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네 가지로 기승전결로 나눌 수도 있고 기승전결에다가 하나는 보충별로 내는 주의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분석에게 보기 시작한다면 어떤 부분들도 이 경목역에 나온 부분들이 쉽게 다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문장을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처음에 서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비학문이면 무의입니다. 여기는 무의는 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비는 명사 어쩌고 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물어서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질 수가 없느니라 그 뜻을 여기 강조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비이상 별건 물사야 이것은 또한 특별한 별건의 일이나 물건이 아닌 것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또 이제 문법 설명을 것이고 나머지들은 다 문법 설명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차례차례 읽어보시면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로 여기서 보자면 시, 지시, 다만 이것은 무엇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에 지난 것이고 위부, 당자, 위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비가 된 자는 그러면 애비로서는 아니라 부모로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수사, 일마다 각각 다르니까 일의 성격에 따라서 갑득기정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얻어서 찾아서 간다면 그것으로 끝날 일이기 다른 것 갖고 따질 것이 없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치심견요는 거기 있는 대로 특별히 어떤 물건에 대해 어떤 건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기울인다 하는 뜻으로 설명이 됩니다. 치심이란 말은 마음을 기울인다는 뜻이고 현묘는 아주 멀리 특별한 일이라는 뜻이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 불학지인 다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공부를 안 하면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라는 뜻을 설명한 것이고 아까 심지모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꽉 막혔다 하는 뜻으로 것이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당행기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주고 그 다음에 조의 득정이 천이 득중 마땅히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을 잡아 가지고서 천이 득중 실천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대로 되는 것은 주의 규정이 7페이지 처음에 나와 있는 데로 가면 망이 고원난행 망은 허망되게 헛되게 쓸데기 없이 그만다. 쓸데없이 고원 저 멀고 아주 도달하기 어려운 길 고원 난행을 가기 어려운 길을 마음속에다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헛된 생각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렸을 때 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중학교 막 들어가고 보니까 수학교 강의실 뒤에 칠판에 뉴스판이 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리고 부인과 그 이쁜 딸들이 다 나오는데 그 뭐라고 써있냐. 여러분도 미국 유학 가서 가면 미국 사람들 자유세계의 맛을 볼 수 있다. 거기 써져 있는데 뭐냐면 너도 잘하면 미국 유학 가서 잘하면 아이젠하워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그 얘기가 들어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자유세계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헛된 꿈을 꿨던 것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나도 공부 잘해갖고 미국 유학 가고 아이젠하워 사회가 한번 세워봤다.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 여기서 말하자면 이 망고 고원 난행 짤데기 먼 생각을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헛생각을 헛바람을 생각한 것이다. 그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우리한테다가 헛바람 들어갔고 미국 가서 대통령 사귀 되려고 한 사람 같은 것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대로 보자면 추여 별인 지가 한 일을 다른 사람한테 별인 남한테 밀어버린다. 지가 한 일을 남한테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때에 불가 뭐냐야 이건 불가 슬프지 아니하냐 내용으로 보자면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문법상 주의하는 강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두 번째의 문제는 이 여가 정거 해산지 양 요거는 좀 빨리 이제 설명을 한다.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여는 자기입니다. 내가 정거 해산지 여 해산은 황해도 해주입니다. 해주에 있는 바닷가 옆에서 그 황해도의 이 바다 옆에서 정거 거소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좀 추가 건강도 하고 김태호가 있었을 때 그 말입니다. 유1, 2학도가 상종 문학하니 그때 몇 명 학생들이 1, 2학생 학도라면 몇 명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서 문학 나한테 와갖고 공부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해왔다. 그럴 때 여는 여기가 앞에 얘기한 것이 물어봤을 때 난 어떻게 했냐 그 대목에서 여는 자기는 참 무의 위사하고 그러면 첫째 판단이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은 자기는 무의 위사 선생 될 자격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범학교도 안 나왔고 제자 가르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 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생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참이라면 창피하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남 가르쳐볼 경험도 없고 가르쳐볼 만한 기회나 지식체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은 와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안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스승도 된 것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첫째로 자기를 둘러보는 중요한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 앞에 해산에 머물러 있을 때 학생들하고 부른 적이 있었다. 그것이 문제를 제기한 그가 기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생각해 보니까 자기로서는 선생들 자격이 없다는 것이 첫째 창피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봅시다. 이 8페이지 위로 보자면 이 여기에 차는 잠깐 혹은 우선 그렇습니다. 또한 걱정되어지는 공은 두려운 공장이 걱정되어지는 것은 초학이 학생들이 부지향방 선생한테 공부는 이렇게 하면서 공부에 관한 전체 체계도 아직 모르는 채로 이제 공부 막 시작하려고 하는 애들이 부지향방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공부 방향도 모르면서 또 그런데 또는 더욱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무견고지지 꼭 공부해야겠다 하는 각오도 없으면서 그 말 아까 말한 입지 뜻을 세우지도 못하면서 그 말을 씁니다. 아직 확실한 뜻도 세우지 않으면서도 이 범범청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그냥 두서 없이 그런 뜻입니다. 이건 얻을 자예요. 얻고자 하는 것을 바랐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공부할 생각도 없으면서 앵이들이 이건 무엇입니까? 저건 무엇입니까? 요건 어떻습니까? 자꾸 앵기대로 보는 대로 물어봤다고 있으니까 자꾸 물어봤다는 것을 보고 나니까 즉 피차 이것 가르쳐주고 저것 가르쳐주고 보고 있으면 그것이 피차 학생들한테나 가르쳐주고 있는 나한테나 무보 가르침으로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도움이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려면 요거 갖추고 저거 갖추고 영어 갖추고 노래 갖추고 요새 말하면 트로트에서 얘기를 뭐 갖추고 하다 보면 진짜로 예수의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체계적 신념을 가지고 질서 있게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여기 있는 게 그 부지 방향 향방도 모르고 이것저것 물어봐 갖고 배운 것이 좋은 것이 갖고 하려면 얘들한테 무지성 혼란이 온다. 이것이 피차 무보하에서 피차 가르친 사람한테나 배우는 사람한테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하다 보면 그 요새 트로트 배우는 게 있는데 금방 져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이 아주 쉽게 금방 져져 갖고 인기 사람들이 꾸지람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혹은 미워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시작하는 것들이 16살, 17살 먹은 놈들이 별 싫은 노래를 하고
뭐 택시를 하고 연애도 노래를 하고 앉았으면 그 노래를 듣고 있는 동안에 이것이 애들한테 일거리 안 되는데 하는 걱정스러운 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기라고 하는 것은 비난을 한다는 뜻도 되고 걱정한다는 뜻도 되고 나무랜다는 뜻도 되고 그래서 좋지 않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린 애들이 그 건실하게 겸손하게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오만 가지 물어보면 가장 건방지게 돼버린다는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견고지지 확실한 뜻 없이 범범정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닌다 보면 이것은 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인기 사람들한테 비웃음이 나고 미움만 받는다 그 말이다. 여기까지가 오히려 기에서 성에서 전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어설프게 잘못 가르치면 배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약서 일책자하여 여기에 내가 한 작은 간결한 책 하나를 약서 간략하게 써가지고 지도하는 이 참고 교재를 하나 작성해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서란 말은 조는 거칠 조자니까 대충 서는 풀어서 말하는 거다. 아주 쉽게 알기 쉽게 풀어서 말했다. 무엇을 말했냐? 첫째로 입심 마음을 뜻을 세워라. 그것을 첫째로 말하고 여기 지금 글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조서 첫째로는 마음을 네가 주의에 들라는 네 줏대를 세워라. 그것이 입심이고 두 번째는 직궁 몸가짐 마음가짐을 단정하게 가져라. 그 마음을 갖추고 두 번째는 몸가짐을 계획을 세워서 단정하게 가져라. 그리고 마음과 몸을 세운 다음에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 봉친 가까이 계신 어른들한테 겸손하게 배운 자세를 가져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전물지방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하는 공부는 되는 것, 생활 태도에 취하는 것, 절도를 취하는 것, 이부자리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물지방 자기 필요한 물건을 자기 처리하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생활에 따르는 자기 물건 관리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책상 정리하는 것, 가방 정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일착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네 가지를 초점을 얘기했습니다. 첫째, 네 마음속에 계획을 세울 것. 두 번째, 네 몸가짐 생활 태도를 세울 것. 세 번째는 같이 네가 모시고 있는 부모와 어른들한테 옆에 사람들한테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몸가짐,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분들한테다가 물어서 배워가면서 심부름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라. 네 번째는 말하면 그리고 네 주변 일들, 네 물건들부터 잘 치워라. 그것이 전물지방입니다. 자기 물건들 정리하는 방법. 이와 같은 네 가지를 간절하게 써서 꼭 공부할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모아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명활, 경몽요결 이것을 이름 지어서 꼬맹이들, 아직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직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어린애들한테다가 깨우쳐서 주어야 할 요결 꼭 해야 할 가르칠 바 그것을 경몽요결이라고 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써놨으니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로서는 역사 학도 관찰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대해서도 꼭 이것을 보고 몸에 배게 익혀다고 관찰 이것을 참고로 삼으라고 역사시키고자 하는 것일 뿐이고 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놈을 애들이 꼭 봐가지고 채심 마음을 시실시장 가다듬다 마음을 가다듬고 입각 자기가 가지고 산다니까 입각 이런 말 한번 입시어 뜻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것들이 할 바를 너희 스스로 분명히 마음을 가다듬고 세워라. 그리고 마음을 세우고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뭐예요? 내일부터 공부해야겠다 미루지 말고 당일 하고 이제 책 받고 공부 시작을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공 하나 내일 갔다니까 공부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지금부터서 당일 오늘부터서 하고 그렇게 쉴 시간 없이 바로 공부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 법칙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는 이 젊은 시간, 아까운 시간에 머리 좋을 때 hat생각 말고 바로 지금 공부 시작해라. 시작한 것이고, 자기로서 자기로서도 구환 인순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랫동안에 한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인은 순 옛날 지냈대로 순은 다른 순자니까 느리대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예처럼 밥 먹고 놀고 늦잠 자고 그래서 느리대하고 지냈던 인순 옛날에 시간 화성세월로 보냈던 것들을 구한 오랫동안 내가 걱정해 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차경 나한테 경고를 해서 성은 반성해야겠다 합니다. 차경성은 내가 어떻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싹 살펴봐갖고 그 반성해서 태도를 바꿔야겠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중요한 뭐냐, 여기 경몽요결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제자들한테 정성 다해서 가르쳐야 할 것이지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르칠 자격이 있냐, 그래서 자기 먼저 충실해야겠다고 내용이 경몽요결에 있어서 세상의 일곱 선생의 자경 자책에 관한 양심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보자면 일곱 선생의 이 뜻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고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책 보다가 할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모든 문제들을 번호를 붙여가면서 차례차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여가 경거 해산지향에서부터 보자면 내가 해주 지방의 바닷가 남쪽이 양은 남쪽이란 말이에요. 남쪽은 남양 쪽에다가 좋은 자리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요양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몇 명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때 내가 아들한테 서로 학생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갖고 서로 물어볼 때 거기에 경은 자세를 분석해 설명하시 여가 참 무이위사하고 자기로서는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다. 무이위사 선생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생각되지고 거기다가 1번을 쓰고 여기만 두 번째 이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문제를 앞에를 그냥 서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문제를 저는 보호서 두 번째의 서문이라고 써봤습니다. 보호서 처음을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서라고 쓰고 제목을 보호서로 한번 써봤습니다. 보호서라고 딱 처음은 두 번째 처음에서 그냥만 쓰고자 하는 것은 보호서를 풀어서 설명할 때 뭐냐면 번호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마음속에 정리한 것들을 일곱 것을 한번 떼보자는 거예요. 첫째로 자기를 비추어 봤더니 내가 선생 자격이 무이위사 선생이 될 자격이 못 된다 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도 학생들 와서 물어보니까 초학이 물어본다. 그건 뭐냐? 그런데도 더욱이 초학 어린 꼬맹이들이 부지향방 무엇인가 할 방향도 알지 못하면서 우선 더욱 차혼 우선차로자 견고지지 확실한 공부할 뜻도 갖지 않은 채로서 이 범범청이하니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본다.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그런데도 나는 선생 자격이 없다는 거에 두 번째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학생들이 걱정스럽다 한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걱정스러운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초학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부지향방 어느 쪽을 공부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우선 무견고지지 확실한 뜻도 없으면서 이 범범청이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막 물어보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물어보기만 하고 댕기면 이거 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뜻도 없으면서도 이것도 저것도 됐는 대로 막 물어보고 댕기면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작은 번호로 썼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즉 피차무보 물어보는 놈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대답하는 사람한테도 무보는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쉽게 인기 사람들의 기는 기피한다 그럼 미움받는다 비난한다 뜻이 하여튼 부정적인 말입니다.
남들한테서 좋지 못하게 생각되는 대우를 받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알도 모르면서 막 취미 삼아서 함부로 물어보면 그것은 오히려 그애들한테다가 꾸지람 듣거나 욕먹거나 비난받기가 쉽단 말이에요. 있지 않은 쉽다고 했다. 오히려 비난과 받을 염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번호를 써서 3번을 써야겠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차, 공, 초학 그러면 이 학생들이 잘 물어본 거 자꾸 대답하면 걱정스럽다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한다면 그래서 세 번째로서는 자기는 뭐느냐 대응을 세우자였다. 그래서 자기가 대책을 세운 것이 뭐냐 그러면 작은 책자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간략하게 조언을 간결할 때 간결하게 써서 무엇을 쓰냐 입지 마음을 세워라 계획을 세워라 그 다음에 치궁 몸가짐을 갖추어라 그 다음에 봉친 부모를 잘 모셔라 그 다음에 전물지방 이 옆에 있는 물건들을 잘 처리해라. 그래서 자기 주변 정리한 것까지에 관한 것들 네 가지를 간결하게 정리를 책으로 써갖고 그럼 갖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이름을 지어줘서 쓴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경몽요결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나서 경몽요결로서 뭐라고 했나 하면 학교사 학도 그 경몽요결 내용을 이제 경몽요결로 했다. 그것을 경몽요결을 아까 말한 책 이름을 쓰고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한 것이 뭐냐면 첫째로 학생들한테 반드시 이 책을 읽고 관차 이 책을 읽고 나서 두 번째는 책을 보고 나서 책에 따라서 세심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입각 생활 태도를 몸가짐을 발딛고 선단 말이니까 생활 태도를 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생활 태도를 태우고 네 번째는 당일 오늘부터서 학원 공부 시작이라 그 쳐다보고 느리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 공부 시작이라 한 것까지를 넣어서 아까 말한 경몽요결에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마지막으로서는 여기 써서 이대로 봐서 공부해라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니까 제자들한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공부해라 해놓고 자기는 어째 생각해 보니까 남은 어쩌냐 나도 역시 내놓을 것이 없는데 나부터서 태도를 바꿔야겠다. 그 매달아진 것이 마지막 부분에 보서의 두 번째 보충된 서문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나도 역시 여역 구한 인순 옛날 구습대로 구습 옛날 습관대로만 따라다녔던 지켜왔던 것들이 구한 오랫동안 걱정이 됐어. 옛날대로 느시대 그거 일잠 자고 행동 결단 없고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한 인습 옛날 버릇대로만 따라왔던 것들이 오랫동안 걱정이 되는데 한참 걱정입니다. 오랫동안 걱정이 되어서 이제 나로서 이제는 이-차-경 이제 애들한테 공부해라고 이 아까 경몽요결을 써줬으니까 너한테만 꼬맹이들한테만 경몽요결 자극을 주는 요결을 써줄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써줘야겠다. 그것이 바로 나한테도 역시 옛날 인식을 오래된 무질서한 태도를 걱정했던 것을 가지고서 이-차-경 나한테도 경고를 해야겠다. 반성해야겠단 말이야. 작용해가지고 우리가 이 자경해서 성은 자경과 스스로 반성을 해서 스스로 경고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필 성자요 나를 다시 살펴야겠다. 다시 말하면 애들 이렇게 공부해라고 주의시켜 놨으니까 애들한테 주의시킨 대신 나부터서 근본적으로 생활태도를 바로잡아야겠다 한 것이 여기서 말하자면 경몽요결에 있어서의 율곡공생의 요결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옛날 어른들은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해놓고 자기는 잘 안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뭐냐 나부터서 애들이 모범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정충년 겨울이 깊어가는 동안에 덕수 이 시인 이가 나부터서 이렇게 반성문을 썼습니다 해서 이종을 자기 반성문에 관한 서명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무엇이냐 하면 경몽요결의 근본 뜻은 무엇이냐 특히 이것은 유념해야 할 것은 아까 얘기했던 성악지묘를 써놓고 성악지묘하고
성악지배에 가르칠 수 있는 제자들 기본 마음과 가지나 뭐예요? 어린애들부터 경몽요결을 훈련시키고 그래 가지고 훈련시키려면 나부터서 정신 차려갖구나 해서 어떻게 보자면 성악지배와 경몽요결은 큰 뜻으로 보자면 율곡 선생이 자기 스스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내가 선생다운 선생이 되어야겠다고는 선생다운 선생이 되기 위한 자기 반성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바로 여기 중요한 내용은 전부가 무엇이냐 더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율곡 선생은 그 내용이 다시 읽어보자면 예, 제 두 번째 입지편에 나온 대로 이 책으로 보면 입지편에 나온 대로 보자면 10페이지 보자면 초학이 선수 입지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 뜻은 다른 말로 보자면 공부하는 사람이 처음에 뜻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자면 공부한 사람이 처음에 뜻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부한 사람한테 처음에 뜻을 세워주는 사람도 그 말입니다. 율곡도 자기도 다시 뜻을 세우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서 경몽요기를 쓴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초학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더 좋은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몽요교의 여기 입지부터서는 하지만 제2장 입지부터서는 앞에 나왔던 취지로 보자면 경몽요교 성문과 관련시켜 보자면 율곡 선생이 남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읽어주셔서 책을 나도 여기 들어가다가 숨 있다가 나왔습니다. 여기 불교에 입문한 양반들이 제일 처음에 반드시 읽는 책이 초발심 자경문입니다. 초발심 자경문 속에는 세 가지 글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모구자라고 하는 분이 쓰셨던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개 초심 확인문 그래서 불교 공부 시작한 사람한테다가 꼭 주의해야 할 공부 처음 시작한 사람들한테다가 꼭 관심 가져야 조심해야 한다 하는 글을 말하자면 개 초심 확인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모구자가 쓰고 있고 두 번째는 발심 수행장이라고 해서 공부한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 본받아야 할 사람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 신라도 원효 스님이 쓰신 글입니다. 발심 수행장이 원효 스님 글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자경문이라고 해갖고 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발심 수행장이라고는 두 번째 나와 있는 글귀가 원효 스님이 쓰신 글귀인데 여기서 거기다 그 다음에 단단다 내다시피 했는데 이 글귀를 읽다가 이 바로 말인 경몽요결이 있다 보니까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원효 스님 정신하고 율곡 선생 정신하고가 통한다 하는 것이 아주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초발심 자경문에 나오는 여기 발심 수행장 만약에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발심 뭐냐면 입지입니다. 입지의 뜻을 가졌다면 꼭 이 입지의 뜻을 실천해라 라고 설명하셨던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의 뜻이 초발심 자경문 뜻이 바로 말하자면 경몽요결에가 들어있더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이 뜻을 기회 있으시면 초발심 자경문에만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을 꼭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조여사 혹시 그 발심 수행장 내 생각엔 그 없는 사람들 위해서 복사해서라도 그대 뭐 얼마 안 되니까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입지장을 설명하려고 막 길고 좀 설명을 했는데 집사람한테서 뭐대라 해서 꾸지람 들어가고 집사람 얼굴 불편해서 지금 왔다 좀 해주고 치료 좀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쟁점을 정리를 하려다가 못해버려서 오늘은 별 수 없이 다시 아까 초반식 자격문 서문만으로 오늘 마무리한 것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썼던 것들은 다 번호 붙여갖고 문장 다 분석해 놨던 것들은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잔소리 좀 줄여서 번호 나갖고 다음 보시고 그래서 문장 연결하는 번호 순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오늘 이것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시간이 오긴 합니다. 미안합니다. 사연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